34년 동안 숨겨진 진실, 이제 폭풍이 시작된다. 아버지가 죽었다. 그날 장례식장 VIP 룸에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재산은 나와 누나에게 반반.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붙은 별첨이 있었다. 상속 조건, 모든 상속인은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결과가 부정될 경우 해당 상속인의 권리는 박탈된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김서연은 웃으며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겁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다.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 서연은 아니다. 일치율 0%. 어머니와는 일치하지만 아버지와는 아무 관련 없음. 34년 서연은 34살이었다. 내가 31살.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난 지 35년째. 계산은 간단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아니 결혼 직후에 누군가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가 서연이었다. 아버지는 알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적어도 유언장을 쓰기 전에는 알았다는 뜻이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나에게만 알려준 비밀번호. 안에 들어있던 건 서류 덤이었다. 20년 전 사설 탐정 보고서. 어머니의 불륜 증거 사진. 상대 남자의 이름 박민규. 당시 어머니 회사 동료.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 아버지는 왜 참았을까?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서연을 딸로 키웠을까? 서류 맨 위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라. 나는 그 메모를 읽고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차가운 웃음. 아버지는 죽어서야 복수를 시작했다. 나를 도구로 삼아. 어머니는 그날 이후 나를 피했다. 서연은 울면서 전화했다. 동생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끊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냥 넘기지 않겠다. 서연이 내 누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머니의 배신이, 아버지의 침묵이 이 모든 게 내 인생을 뒤틀었다. 나는 늘 서연 뒤에 있었다. 아버지의 기대는 항상 서연에게 먼저 갔다. 서연이는 똑똑하니까. 서연이처럼 해라. 나는 그냥 막내, 문제아 취급. 이제 알겠다. 왜 그랬는지. 복수는 시작됐다.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확실하게. 먼저 DNA 결과 사본을 챙겼다. 변호사에게 상속 절차 보류를 요청했다. 법적으로 서연의 상속권은 없다.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기다려야 한다. 서연과 어머니가 스스로 무너지게.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삼성 계열사 중간 관리자. 평범한 삶, 하지만 이제 아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비가 내렸다.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돌려줄게. 서연은 여전히 내 누나처럼 행동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동생, 우리 얘기 좀 해. 어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다. 나는 차만 따라주고 앉았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야. DNA 검사도 100% 정확한 게 아니잖아. 재검사하자. 목소리가 밝았다. 평소처럼. 서연은 항상 그랬다. 상황을 자기 유리로 돌리는 재주. 나는 고개 흔들었다. 이미 2군데 기관에서 확인했어. 변호사님이 아버지 생전에 의뢰한 거라서 결과가 공증됐어. 어머니가 울먹였다. 재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연이는 내 누나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나는 웃었다.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고. 법은 달라.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 봤다.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 서연은 아버지 회사 상무였다. 결혼도 잘했다. 남편은 검사, 재산까지 물려받으면 완벽한 삶. 그런데 이제 흔들린다. 나는 일부러 느렸다. 바로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관찰했다. 어머니가 밤에 혼자 울 때, 서연이 남편에게 전화로 속삭일 때, 박민규를 찾았다. 그 남자. 아직 살아 있었다. 강남의 사무실. 나는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DNA 결과 사본과 함께 당신 딸 김서연입니다. 연락 주세요. 그는 바로 연락 왔다. 서연에게. 서연은 충격받았다. 나에게 전화했다. 재민아, 무슨 짓이야? 왜 아저씨에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보냈대? 서연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박민규를 만났다. 몰래. 내가 미행했다. 카페에서. 어머니가 제발 조용히 해줘. 이제 늦었어. 이라고 빌었다. 박민규는 웃었다. 돈 좀 주면 입 다물지. 협박이 시작됐다. 나는 기다렸다. 서연의 삶이 서서히 균열나게.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살짝 흘린 거다. 김상무, 친자 확인 소송 걸렸다던데 증거 없이 그냥 풍문. 서연은 예민해졌다. 남편에게 털어놨다. 남편은 검사라서 법을 안다. 상속권 없어.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내 상속분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 했다. 왜 포기해야 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밤에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예전에 나는 그냥 순한 아들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복수라는 게 사람을 바꾼다. 후회. 없다. 아직은. 박민규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돈을 요구했다. 10억 어머니와 서연에게. 내 딸인데 유산 좀 챙겨야지. 서연은 패닉이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화를 냈다. 왜 이제 말해? 가정이 흔들렸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서연에게 메일을 보냈다. 익명. 박민규가 증언하면 끝이야. 불륜 사실 공개. 서연은 나를 의심했다. 집으로 왔다. 너지. 너 지디지. 나는 부인했다. 증거 있어? 서연은 울었다. 처음으로. 재민아, 제발. 우리 가족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너는 내 가족 아니야? 34년 속였잖아. 서연이 충격받았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나도 몰랐어. 그 말에 잠시 흔들렸다. 서연은 정말 몰랐을까? 하지만 상관없다. 결과는 같다. 법원에 소송 걸었다. 서연의 상속권 부정. 공개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가 친자 스캔들 아버지 회사주가 떨어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나는 병문안 안 갔다. 박민규는 더 요구했다. 20억으로 올렸다. 서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불륜 사실이 공개될까 봐 망설였다. 나는 박민규를 만났다. 몰래. 돈 줄 테니 증언해. 어머니 불륜 증거로. 그는 웃었다. 너 누구 쪽이야? 나는 말했다. 복수 쪽. 그는 동의했다. 돈 받고. 재판에서 박민규 증언. 어머니 무너졌다. 서연도. 나는 승소했다. 모든 재산 내 것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빈 껍데기. 서연의 결혼은 파탄. 남편 이혼 소송.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멈출 수 없었다. 재산은 내 손에 들어왔다. 회사 경영권도. 나는 대표이사 됐다. 서연은 쫓겨났다. 어머니는 집을 나왔다. 작은 아파트로. 나는 연금 주지 않았다. 서연은 박민규를 만났다. 생물학적 아버지? 하지만 그는 돈만 챙기고 사라졌다. 서연은 나에게 빌었다. 일자리 좀 줘, 뭐라도. 나는 거절했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서연은 무너졌다. 우울증. 2번. 나는 후회했다. 잠시. 하지만 떠올렸다. 아버지의 메모. 내 어린 시절. 항상 비교당한 삶. 더 했다. 서연 남편에게 불륜 증거 보냈다. 옛날 어머니 것 이혼 확정. 사회가 서연을 버렸다. 사생아. 거짓 가족. 나는 성공했다. 회사 잘 됐다. 하지만 밤에 잠 못 이뤘다. 거울 볼 때 낯선 사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공허. 1년 지났다. 어머니는 암 진단. 말기. 병원에 갔다. 어머니가 미안해 라고 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서연은 해외로 도망갔다. 소문엔 자살 시도. 나는 회사 팔았다. 돈 많아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버지 묘에 갔다. 아버지, 끝났어요. 바람만 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인성. 이미 잃었다. 지금 나는 혼자 산다. 고층 아파트. 한강 보이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 안 썼으면 그냥 모르고 살았을까? 하지만 알았다. 그리고 복수했다. 이게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파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아직 사람인가?